나르시시스트의 얼굴, 그 몰락의 예언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그 얼굴에 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파멸과 몰락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는 듯한 기분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 사람의 인생과 성품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말하곤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관상이라 부르며 오랫동안 연구해왔죠.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는 신비주의적인 관상학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과 인간 행동 분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 사람의 내면 세계는 결국 그의 얼굴, 특히 미세한 표정의 습관들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얼굴이야말로 그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예고하는 가장 정직한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탐욕과 공허, 그리고 결국 맞이하게 될 고독과 파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눈빛 하나, 입꼬리의 미세한 떨림, 무심코 짓는 미간의 주름 속에 그들의 내면이 숨가쁘게 외치고 있는 진실을 오늘 함께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그들의 눈입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빛은 결코 강인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눈빛의 본질은 깊은 불안감과 수치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싶어 안달하지만 정작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 없는 사람의 처절한 몸부림이죠. 그들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사냥꾼처럼 주위를 훑습니다. 누가 무엇을 가졌는지, 누가 자신에게 유용할지, 그리고 누가 자신의 정교하게 쌓아올린 위계 질서와 허상의 자아의 위협이 될지를 끊임없이 스캔합니다. 원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동공은 미세하게 수축하고 눈 깜빡임이 속도마저 달라집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저 이용 가능한 자원이거나 극복해야 할 장애물 혹은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줄 거울일 뿐입니다. 수년간 계속된 갈망과 계산, 그리고 계략은 그들의 얼굴 근육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항상 가늘게 뜬 눈 때문에 눈가의 근육은 만성적으로 긴장해 있고 언제든 공격하거나 방어할 준비가 된 턱은 항상 단단히 악물려 있어 그 위치마저 미세하게 변형됩니다. 잠을 자는 순간조차 그들의 얼굴은 온전히 이완되지 못합니다. 무의식 속에서도 여전히 다음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나 행복을 이룬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콧방울이 미세하게 벌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행복의 비결을 냄새 맡아 훔쳐내려는 듯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진정한 노력과 자기 성찰을 통해 얻어진 진정성과 만족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훔치거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혐오하고 또 할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잔혹한 냉소를 읽어야 합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워할 때 혹은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그들의 입가에 번지는 그 미묘한 미소. 그것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닙니다. 파충류의 그것처럼 차갑고 기이하게 말려 올라가는 입꼬리는 빛의 맛을 잃어버린 채 오직 타인의 어둠을 먹고 사는 영혼의 표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목격하는 순간 그들의 눈은 순간적으로 생기로 빛납니다. 하지만 그 찰나가 지나면 깨진 그릇에서 물이 빠져나가듯 생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텅 빈 공허한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타인의 불행에서 얻는 쾌감은 너무나도 짧고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희생양, 자신을 높이기 위해 깎아내릴 또 다른 사람, 우월감을 확인시켜줄 또 다른 순간을 찾아 헤매는 중독자와 같습니다. 그 지독한 중독의 과정이 그들의 얼굴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 텅 빈 눈빛입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일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당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상연하는 거대한 연극 무대의 소품일 뿐입니다. 그 눈의 공허함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연결, 우리가 흔히 정이라고 부르는 교감 능력의 완전한 부재를 의미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척하는 연기를 해온 나머지 그들은 다른 사람과 그저 함께 존재하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대화 중에 시선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한 사람을 너무 오래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자신의 눈 뒤에 숨겨진 거대한 공허를 들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시선 맞춤, 타이밍에 맞는 고개 끄덕임. 그들은 교감의 기술적인 부분은 흉내낼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에도 영혼의 동력은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극이 결국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극심한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가면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정교하게 쓴 가면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 그 안에 묻어두었던 부패한 진실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썩은 냄새를 맡고 그 공허함을 느끼고 결국 자리를 떠납니다. 살아있는 좀비, 오직 자만심과 조종술로 움직이는 인간의 껍데기 곁에 머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만성적인 불만으로 가득 찬 얼굴입니다. 항상 치켜 올라가 있거나 긴장으로 굳어진 눈썹,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졌든, 옆에 누가 있든, 무엇을 성취했든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깥 세상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영원히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불행의 예언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으로 그들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그들이 짓는 경멸의 미세 표정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밀어내고 탐욕의 번뜩임은 타인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게 만듭니다. 타인의 고통을 즐기던 순간들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신호들을 의식적으로 분석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웃을 때 느껴지는 미세한 한기, 그 굶주린 시선이 자신에게 꽂혔을 때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 포식자의 주의를 감지했을 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려던 대화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 인간은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놀라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얼굴은 그들 자신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적이 됩니다.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기회를 무너뜨리며 자신의 유독성을 만천하에 광고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왜 점차 자신을 떠나는지, 왜 더 이상 초대가 오지 않는지, 왜 주변 사람들이 줄어드는지 영문을 모릅니다. 그들은 거울 속에서 자신감과 매력, 우월함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절박함과 잔인함, 그리고 공허함을 세상에 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거울마저 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도록 자신을 길들인 결과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아이러니입니까? 자신의 얼굴에 갇히고 자신의 표정에 의해 파괴되며 자신도 모르게 드러낸 진실 때문에 버림받는 운명. 그들이 스스로를 우월하게 만든다고 믿었던 바로 그 얼굴이 그들을 몰락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말을 얼굴의 모든 주름과 모든 미세 표정 속에
가면이 미끄러져 세상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모든 찰나의 순간 속에 스스로 기록해왔습니다. 불행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방사되어 얼굴이라는 스크린을 통해 외부로 투사되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고립과 버림받음을 스스로 창조해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적이며 자신들이 벌이는 파괴극의 작가이자 동시에 희생양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적인 서사는 깨어있는 눈으로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이라면 누구든 읽을 수 있도록 바로 그들의 얼굴에 선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얼굴에서 불행의 그림자를 읽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진실한 연결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삶이 진실하고 따뜻한 관계들로 가득하기를 나르시시스트의 얼굴, 그 몰락의 예언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그 얼굴에 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파멸과 몰락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는 듯한 기분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 사람의 인생과 성품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말하곤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관상이라 부르며 오랫동안 연구해왔죠.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는 신비주의적인 관상학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과 인간 행동 분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 사람의 내면 세계는 결국 그의 얼굴, 특히 미세한 표정의 습관들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얼굴이야말로 그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예고하는 가장 정직한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탐욕과 공허, 그리고 결국 맞이하게 될 고독과 파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눈빛 하나, 입꼬리의 미세한 떨림, 무심코 짓는 미간의 주름 속에 그들의 내면이 숨가쁘게 외치고 있는 진실을 오늘 함께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그들의 눈입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빛은 결코 강인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눈빛의 본질은 깊은 불안감과 수치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싶어 안달하지만 정작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 없는 사람의 처절한 몸부림이죠. 그들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사냥꾼처럼 주위를 훑습니다. 누가 무엇을 가졌는지, 누가 자신에게 유용할지, 그리고 누가 자신의 정교하게 쌓아올린 위계질서와 허상의 자아의 위협이 될지를 끊임없이 스캔합니다. 원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동공은 미세하게 수축하고 눈 깜빡임이 속도마저 달라집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저 이용 가능한 자원이거나 극복해야 할 장애물 혹은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줄 거울일 뿐입니다. 수년간 계속된 갈망과 계산, 그리고 계략은 그들의 얼굴 근육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항상 가늘게 뜬 눈 때문에 눈가의 근육은 만성적으로 긴장해 있고 언제든 공격하거나 방어할 준비가 된 턱은 항상 단단히 악물려 있어 그 위치마저 미세하게 변형됩니다. 잠을 자는 순간조차 그들의 얼굴은 온전히 이완되지 못합니다. 무의식 속에서도 여전히 다음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나 행복을 이룬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콧방울이 미세하게 벌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행복의 비결을 냄새 맡아 훔쳐내려는 듯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진정한 노력과 자기 성찰을 통해 얻어진 진정성과 만족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훔치거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혐오하고 또 할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잔혹한 냉소를 읽어야 합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워할 때 혹은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그들의 입가에 번지는 그 미묘한 미소. 그것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닙니다. 파충류의 그것처럼 차갑고 기이하게 말려 올라가는 입꼬리는 빛의 맛을 잃어버린 채 오직 타인의 어둠을 먹고 사는 영혼의 표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목격하는 순간 그들의 눈은 순간적으로 생기로 빛납니다. 하지만 그 찰나가 지나면 깨진 그릇에서 물이 빠져나가듯 생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텅 빈 공허한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타인의 불행에서 얻는 쾌감은 너무나도 짧고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희생양, 자신을 높이기 위해 깎아내릴 또 다른 사람, 우월감을 확인시켜줄 또 다른 순간을 찾아 헤매는 중독자와 같습니다. 그 지독한 중독의 과정이 그들의 얼굴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 텅 빈 눈빛입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일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당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상연하는 거대한 연극 무대의 소품일 뿐입니다. 그 눈의 공허함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연결, 우리가 흔히 정의라고 부르는 교감 능력의 완전한 부재를 의미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척하는 연기를 해온 나머지 그들은 다른 사람과 그저 함께 존재하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대화 중에 시선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한 사람을 너무 오래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자신의 눈 뒤에 숨겨진 거대한 공허를 들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시선 맞춤, 타이밍에 맞는 고개 끄덕임. 그들은 교감의 기술적인 부분은 흉내낼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에도 영혼의 동력은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극이 결국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극심한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가면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정교하게 쓴 가면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 그 안에 묻어두었던 부패한 진실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썩은 냄새를 맡고 그 공허함을 느끼고 결국 자리를 떠납니다. 살아있는 좀비, 오직 자만심과 조종술로 움직이는 인간의 껍데기 곁에 머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만성적인 불만으로 가득 찬 얼굴입니다. 항상 치켜 올라가 있거나 긴장으로 굳어진 눈썹,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졌든, 옆에 누가 있든, 무엇을 성취했든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깥 세상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영원히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불행의 예언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으로 그들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그들이 짓는 경멸의 미세 표정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밀어내고 탐욕의 번뜩임은 타인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게 만듭니다. 타인의 고통을 즐기던 순간들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신호들을 의식적으로 분석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웃을 때 느껴지는 미세한 한기, 그 굶주린 시선이 자신에게 꽂혔을 때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 포식자의 주의를 감지했을 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려던 대화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 인간은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놀라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얼굴은 그들 자신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적이 됩니다.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기회를 무너뜨리며 자신의 유독성을 만천하에 광고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왜 점차 자신을 떠나는지, 왜 더 이상 초대가 오지 않는지, 왜 주변 사람들이 줄어드는지 영문을 모릅니다. 그들은 거울 속에서 자신감과 매력, 우월함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절박함과 잔인함, 그리고 공허함을 세상에 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거울마저 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도록 자신을 길들인 결과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아이러니입니까? 자신의 얼굴에 갇히고 자신의 표정에 의해 파괴되며 자신도 모르게 드러낸 진실 때문에 버림받는 운명. 그들이 스스로를 우월하게 만든다고 믿었던 바로 그 얼굴이 그들을 몰락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말을 얼굴의 모든 주름과 모든 미세 표정 속에 가면이 미끄러져 세상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모든 찰나의 순간 속에 스스로 기록해왔습니다. 불행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방사되어 얼굴이라는 스크린을 통해 외부로 투사되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고립과 버림받음을 스스로 창조해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적이며 자신들이 벌이는 파괴극의 작가이자 동시에 희생양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적인 서사는 깨어있는 눈으로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이라면 누구든 읽을 수 있도록 바로 그들의 얼굴에 선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얼굴에서 불행의 그림자를 읽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진실한 연결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삶이 진실하고 따뜻한 관계들로 가득하기를 나르시시스트의 얼굴, 그 몰락의 예언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그 얼굴에 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파멸과 몰락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는 듯한 기분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 사람의 인생과 성품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말하곤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관상이라 부르며 오랫동안 연구해왔죠.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는 신비주의적인 관상학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과 인간 행동 분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 사람의 내면 세계는 결국 그의 얼굴, 특히 미세한 표정의 습관들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얼굴이야말로 그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예고하는 가장 정직한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탐욕과 공허, 그리고 결국 맞이하게 될 고독과 파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눈빛 하나, 입꼬리의 미세한 떨림, 무심코 짓는 미간의 주름 속에 그들의 내면이 숨가쁘게 외치고 있는 진실을 오늘 함께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그들의 눈입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빛은 결코 강인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눈빛의 본질은 깊은 불안감과 수치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싶어 안달하지만 정작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 없는 사람의 처절한 몸부림이죠. 그들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사냥꾼처럼 주위를 훑습니다. 누가 무엇을 가졌는지,
누가 자신에게 유용할지, 그리고 누가 자신의 정교하게 쌓아올린 위계 질서와 허상의 자아의 위협이 될지를 끊임없이 스캔합니다. 원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동공은 미세하게 수축하고 눈 깜빡임이 속도마저 달라집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저 이용 가능한 자원이거나 극복해야 할 장애물 혹은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줄 거울일 뿐입니다. 수년간 계속된 갈망과 계산, 그리고 계략은 그들의 얼굴 근육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항상 가늘게 뜬 눈 때문에 눈가의 근육은 만성적으로 긴장해 있고 언제든 공격하거나 방어할 준비가 된 턱은 항상 단단히 악물려 있어 그 위치마저 미세하게 변형됩니다. 잠을 자는 순간조차 그들의 얼굴은 온전히 이완되지 못합니다. 무의식 속에서도 여전히 다음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나 행복을 이룬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콧방울이 미세하게 벌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행복의 비결을 냄새 맡아 훔쳐내려는 듯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진정한 노력과 자기 성찰을 통해 얻어진 진정성과 만족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훔치거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혐오하고 또 할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잔혹한 냉소를 읽어야 합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워할 때 혹은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그들의 입가에 번지는 그 미묘한 미소. 그것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닙니다. 파충류의 그것처럼 차갑고 기이하게 말려 올라가는 입꼬리는 빛의 맛을 잃어버린 채 오직 타인의 어둠을 먹고 사는 영혼의 표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목격하는 순간 그들의 눈은 순간적으로 생기로 빛납니다. 하지만 그 찰나가 지나면 깨진 그릇에서 물이 빠져나가듯 생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텅 빈 공허한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타인의 불행에서 얻는 쾌감은 너무나도 짧고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희생양, 자신을 높이기 위해 깎아내릴 또 다른 사람, 우월감을 확인시켜줄 또 다른 순간을 찾아 헤매는 중독자와 같습니다. 그 지독한 중독의 과정이 그들의 얼굴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 텅 빈 눈빛입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일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당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상연하는 거대한 연극 무대의 소품일 뿐입니다. 그 눈의 공허함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연결, 우리가 흔히 정의라고 부르는 교감 능력의 완전한 부재를 의미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척하는 연기를 해온 나머지 그들은 다른 사람과 그저 함께 존재하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대화 중에 시선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한 사람을 너무 오래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자신의 눈 뒤에 숨겨진 거대한 공허를 들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시선 맞춤, 타이밍에 맞는 고개 끄덕임. 그들은 교감의 기술적인 부분은 흉내낼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에도 영혼의 동력은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극이 결국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극심한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가면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정교하게 쓴 가면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 그 안에 묻어두었던 부패한 진실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썩은 냄새를 맡고 그 공허함을 느끼고 결국 자리를 떠납니다. 살아있는 좀비, 오직 자만심과 조종술로 움직이는 인간의 껍데기 곁에 머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만성적인 불만으로 가득 찬 얼굴입니다. 항상 치켜 올라가 있거나 긴장으로 굳어진 눈썹,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졌든, 옆에 누가 있든, 무엇을 성취했든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깥 세상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영원히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불행의 예언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으로 그들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그들이 짓는 경멸의 미세 표정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밀어내고 탐욕의 번뜩임은 타인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게 만듭니다. 타인의 고통을 즐기던 순간들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신호들을 의식적으로 분석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웃을 때 느껴지는 미세한 한기, 그 굶주린 시선이 자신에게 꽂혔을 때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 포식자의 주의를 감지했을 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려던 대화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 인간은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놀라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얼굴은 그들 자신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적이 됩니다.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기회를 무너뜨리며 자신의 유독성을 만천하에 광고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왜 점차 자신을 떠나는지, 왜 더 이상 초대가 오지 않는지, 왜 주변 사람들이 줄어드는지 영문을 모릅니다. 그들은 거울 속에서 자신감과 매력, 우월함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절박함과 잔인함, 그리고 공허함을 세상에 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거울마저 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도록 자신을 길들인 결과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아이러니입니까? 자신의 얼굴에 갇히고 자신의 표정에 의해 파괴되며 자신도 모르게 드러낸 진실 때문에 버림받는 운명. 그들이 스스로를 우월하게 만든다고 믿었던 바로 그 얼굴이 그들을 몰락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말을 얼굴의 모든 주름과 모든 미세 표정 속에 가면이 미끄러져 세상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모든 찰나의 순간 속에 스스로 기록해왔습니다. 불행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방사되어 얼굴이라는 스크린을 통해 외부로 투사되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고립과 버림받음을 스스로 창조해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적이며 자신들이 벌이는 파괴극의 작가이자 동시에 희생양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적인 서사는 깨어있는 눈으로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이라면 누구든 읽을 수 있도록 바로 그들의 얼굴에 선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얼굴에서 불행의 그림자를 읽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진실한 연결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삶이 진실하고 따뜻한 관계들로 가득하기를 나르시시스트의 얼굴, 그 몰락의 예언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그 얼굴에 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파멸과 몰락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는 듯한 기분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 사람의 인생과 성품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말하곤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관상이라 부르며 오랫동안 연구해왔죠.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는 신비주의적인 관상학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과 인간 행동 분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 사람의 내면 세계는 결국 그의 얼굴, 특히 미세한 표정의 습관들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얼굴이야말로 그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예고하는 가장 정직한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탐욕과 공허, 그리고 결국 맞이하게 될 고독과 파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눈빛 하나, 입꼬리의 미세한 떨림, 무심코 짓는 미간의 주름 속에 그들의 내면이 숨가쁘게 외치고 있는 진실을 오늘 함께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그들의 눈입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빛은 결코 강인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눈빛의 본질은 깊은 불안감과 수치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싶어 안달하지만 정작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 없는 사람의 처절한 몸부림이죠. 그들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사냥꾼처럼 주위를 훑습니다. 누가 무엇을 가졌는지, 누가 자신에게 유용할지, 그리고 누가 자신의 정교하게 쌓아올린 위계 질서와 허상의 자아의 위협이 될지를 끊임없이 스캔합니다. 원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동공은 미세하게 수축하고 눈 깜빡임이 속도마저 달라집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저 이용 가능한 자원이거나 극복해야 할 장애물 혹은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줄 거울일 뿐입니다. 수년간 계속된 갈망과 계산, 그리고 계략은 그들의 얼굴 근육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항상 가늘게 뜬 눈 때문에 눈가의 근육은 만성적으로 긴장해 있고 언제든 공격하거나 방어할 준비가 된 턱은 항상 단단히 악물려 있어 그 위치마저 미세하게 변형됩니다. 잠을 자는 순간조차 그들의 얼굴은 온전히 이완되지 못합니다. 무의식 속에서도 여전히 다음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나 행복을 이룬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콧방울이 미세하게 벌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행복의 비결을 냄새 맡아 훔쳐내려는 듯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진정한 노력과 자기 성찰을 통해 얻어진 진정성과 만족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훔치거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혐오하고 또 할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잔혹한 냉소를 읽어야 합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워할 때 혹은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그들의 입가에 번지는 그 미묘한 미소. 그것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닙니다. 파충류의 그것처럼 차갑고 기이하게 말려 올라가는 입꼬리는 빛의 맛을 잃어버린 채 오직 타인의 어둠을 먹고 사는 영혼의 표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목격하는 순간 그들의 눈은 순간적으로 생기로 빛납니다. 하지만 그 찰나가 지나면 깨진 그릇에서 물이 빠져나가듯 생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텅 빈 공허한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타인의 불행에서 얻는 쾌감은 너무나도 짧고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희생양, 자신을 높이기 위해 깎아내릴 또 다른 사람, 우월감을 확인시켜줄 또 다른 순간을 찾아 헤매는 중독자와 같습니다. 그 지독한 중독의 과정이 그들의 얼굴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 텅 빈 눈빛입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일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당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상연하는 거대한 연극 무대의 소품일 뿐입니다. 그 눈의 공허함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연결,
우리가 흔히 정의라고 부르는 교감 능력의 완전한 부재를 의미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척하는 연기를 해온 나머지 그들은 다른 사람과 그저 함께 존재하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대화 중에 시선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한 사람을 너무 오래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자신의 눈 뒤에 숨겨진 거대한 공허를 들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시선 맞춤, 타이밍에 맞는 고개 끄덕임. 그들은 교감의 기술적인 부분은 흉내낼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에도 영혼의 동력은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극이 결국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극심한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가면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정교하게 쓴 가면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 그 안에 묻어두었던 부패한 진실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썩은 냄새를 맡고 그 공허함을 느끼고 결국 자리를 떠납니다. 살아있는 좀비, 오직 자만심과 조종술로 움직이는 인간의 껍데기 곁에 머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만성적인 불만으로 가득 찬 얼굴입니다. 항상 치켜 올라가 있거나 긴장으로 굳어진 눈썹,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졌든, 옆에 누가 있든, 무엇을 성취했든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깥 세상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영원히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불행의 예언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으로 그들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그들이 짓는 경멸의 미세 표정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밀어내고 탐욕의 번뜩임은 타인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게 만듭니다. 타인의 고통을 즐기던 순간들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신호들을 의식적으로 분석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웃을 때 느껴지는 미세한 한기, 그 굶주린 시선이 자신에게 꽂혔을 때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 포식자의 주의를 감지했을 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려던 대화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 인간은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놀라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얼굴은 그들 자신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적이 됩니다.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기회를 무너뜨리며 자신의 유독성을 만천하에 광고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왜 점차 자신을 떠나는지, 왜 더 이상 초대가 오지 않는지, 왜 주변 사람들이 줄어드는지 영문을 모릅니다. 그들은 거울 속에서 자신감과 매력, 우월함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절박함과 잔인함, 그리고 공허함을 세상에 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거울마저 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도록 자신을 길들인 결과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아이러니입니까? 자신의 얼굴에 갇히고 자신의 표정에 의해 파괴되며 자신도 모르게 드러낸 진실 때문에 버림받는 운명. 그들이 스스로를 우월하게 만든다고 믿었던 바로 그 얼굴이 그들을 몰락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말을 얼굴의 모든 주름과 모든 미세 표정 속에 가면이 미끄러져 세상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모든 찰나의 순간 속에 스스로 기록해왔습니다. 불행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방사되어 얼굴이라는 스크린을 통해 외부로 투사되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고립과 버림받음을 스스로 창조해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적이며 자신들이 벌이는 파괴극의 작가이자 동시에 희생양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적인 서사는 깨어있는 눈으로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이라면 누구든 읽을 수 있도록 바로 그들의 얼굴에 선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얼굴에서 불행의 그림자를 읽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진실한 연결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삶이 진실하고 따뜻한 관계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얼굴, 그 몰락의 예언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그 얼굴에 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파멸과 몰락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는 듯한 기분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 사람의 인생과 성품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말하곤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관상이라 부르며 오랫동안 연구해왔죠.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는 신비주의적인 관상학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과 인간 행동 분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 사람의 내면 세계는 결국 그의 얼굴, 특히 미세한 표정의 습관들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얼굴이야말로 그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예고하는 가장 정직한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탐욕과 공허, 그리고 결국 맞이하게 될 고독과 파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눈빛 하나, 입꼬리의 미세한 떨림, 무심코 짓는 미간의 주름 속에 그들의 내면이 숨가쁘게 외치고 있는 진실을 오늘 함께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그들의 눈입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빛은 결코 강인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눈빛의 본질은 깊은 불안감과 수치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싶어 안달하지만 정작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 없는 사람의 처절한 몸부림이죠. 그들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사냥꾼처럼 주위를 훑습니다. 누가 무엇을 가졌는지, 누가 자신에게 유용할지, 그리고 누가 자신의 정교하게 쌓아올린 위계질서와 허상의 자아의 위협이 될지를 끊임없이 스캔합니다. 원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동공은 미세하게 수축하고 눈 깜빡임이 속도마저 달라집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저 이용 가능한 자원이거나 극복해야 할 장애물 혹은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줄 거울일 뿐입니다. 수년간 계속된 갈망과 계산, 그리고 계략은 그들의 얼굴 근육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항상 가늘게 뜬 눈 때문에 눈가의 근육은 만성적으로 긴장해 있고 언제든 공격하거나 방어할 준비가 된 턱은 항상 단단히 악물려 있어 그 위치마저 미세하게 변형됩니다. 잠을 자는 순간조차 그들의 얼굴은 온전히 이완되지 못합니다. 무의식 속에서도 여전히 다음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나 행복을 이룬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콧방울이 미세하게 벌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행복의 비결을 냄새 맡아 훔쳐내려는 듯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진정한 노력과 자기 성찰을 통해 얻어진 진정성과 만족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훔치거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혐오하고 또 할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잔혹한 냉소를 읽어야 합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워할 때 혹은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그들의 입가에 번지는 그 미묘한 미소.
그것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닙니다. 파충류의 그것처럼 차갑고 기이하게 말려 올라가는 입꼬리는 빛의 맛을 잃어버린 채 오직 타인의 어둠을 먹고 사는 영혼의 표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목격하는 순간 그들의 눈은 순간적으로 생기로 빛납니다. 하지만 그 찰나가 지나면 깨진 그릇에서 물이 빠져나가듯 생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텅 빈 공허한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타인의 불행에서 얻는 쾌감은 너무나도 짧고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희생양, 자신을 높이기 위해 깎아내릴 또 다른 사람, 우월감을 확인시켜줄 또 다른 순간을 찾아 헤매는 중독자와 같습니다. 그 지독한 중독의 과정이 그들의 얼굴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 텅 빈 눈빛입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일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당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상연하는 거대한 연극 무대의 소품일 뿐입니다. 그 눈의 공허함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연결, 우리가 흔히 정의라고 부르는 교감 능력의 완전한 부재를 의미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척하는 연기를 해온 나머지 그들은 다른 사람과 그저 함께 존재하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대화 중에 시선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한 사람을 너무 오래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자신의 눈 뒤에 숨겨진 거대한 공허를 들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시선 맞춤, 타이밍에 맞는 고개 끄덕임. 그들은 교감의 기술적인 부분은 흉내낼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에도 영혼의 동력은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극이 결국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극심한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가면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정교하게 쓴 가면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 그 안에 묻어두었던 부패한 진실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썩은 냄새를 맡고 그 공허함을 느끼고 결국 자리를 떠납니다. 살아있는 좀비, 오직 자만심과 조종술로 움직이는 인간의 껍데기 곁에 머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만성적인 불만으로 가득 찬 얼굴입니다. 항상 치켜 올라가 있거나 긴장으로 굳어진 눈썹,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졌든, 옆에 누가 있든, 무엇을 성취했든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깥 세상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영원히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불행의 예언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으로 그들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그들이 짓는 경멸의 미세 표정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밀어내고 탐욕의 번뜩임은 타인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게 만듭니다. 타인의 고통을 즐기던 순간들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신호들을 의식적으로 분석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웃을 때 느껴지는 미세한 한기, 그 굶주린 시선이 자신에게 꽂혔을 때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 포식자의 주의를 감지했을 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려던 대화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 인간은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놀라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얼굴은 그들 자신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적이 됩니다.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기회를 무너뜨리며 자신의 유독성을 만천하에 광고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왜 점차 자신을 떠나는지, 왜 더 이상 초대가 오지 않는지,
왜 주변 사람들이 줄어드는지 영문을 모릅니다. 그들은 거울 속에서 자신감과 매력, 우월함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절박함과 잔인함, 그리고 공허함을 세상에 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거울마저 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도록 자신을 길들인 결과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아이러니입니까? 자신의 얼굴에 갇히고 자신의 표정에 의해 파괴되며 자신도 모르게 드러낸 진실 때문에 버림받는 운명. 그들이 스스로를 우월하게 만든다고 믿었던 바로 그 얼굴이 그들을 몰락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말을 얼굴의 모든 주름과 모든 미세 표정 속에 가면이 미끄러져 세상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모든 찰나의 순간 속에 스스로 기록해왔습니다. 불행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방사되어 얼굴이라는 스크린을 통해 외부로 투사되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고립과 버림받음을 스스로 창조해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적이며 자신들이 벌이는 파괴극의 작가이자 동시에 희생양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적인 서사는 깨어있는 눈으로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이라면 누구든 읽을 수 있도록 바로 그들의 얼굴에 선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얼굴에서 불행의 그림자를 읽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진실한 연결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삶이 진실하고 따뜻한 관계들로 가득하기를 나르시시스트의 얼굴, 그 몰락의 예언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그 얼굴에 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파멸과 몰락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는 듯한 기분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 사람의 인생과 성품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말하곤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관상이라 부르며 오랫동안 연구해왔죠.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는 신비주의적인 관상학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과 인간 행동 분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 사람의 내면 세계는 결국 그의 얼굴, 특히 미세한 표정의 습관들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얼굴이야말로 그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예고하는 가장 정직한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탐욕과 공허, 그리고 결국 맞이하게 될 고독과 파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눈빛 하나, 입꼬리의 미세한 떨림, 무심코 짓는 미간의 주름 속에 그들의 내면이 숨가쁘게 외치고 있는 진실을 오늘 함께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그들의 눈입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빛은 결코 강인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눈빛의 본질은 깊은 불안감과 수치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싶어 안달하지만 정작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 없는 사람의 처절한 몸부림이죠. 그들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사냥꾼처럼 주위를 훑습니다. 누가 무엇을 가졌는지, 누가 자신에게 유용할지, 그리고 누가 자신의 정교하게 쌓아올린 위계 질서와 허상의 자아의 위협이 될지를 끊임없이 스캔합니다. 원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동공은 미세하게 수축하고 눈 깜빡임이 속도마저 달라집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저 이용 가능한 자원이거나 극복해야 할 장애물 혹은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줄 거울일 뿐입니다.
수년간 계속된 갈망과 계산, 그리고 계략은 그들의 얼굴 근육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항상 가늘게 뜬 눈 때문에 눈가의 근육은 만성적으로 긴장해 있고, 언제든 공격하거나 방어할 준비가 된 턱은 항상 단단히 악물려 있어 그 위치마저 미세하게 변형됩니다. 잠을 자는 순간조차